총장 퇴진 농성에 참여했던 총신대 신대원생들이 재수강료를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가운데 예장합동총회가 소속 교회에 장학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3차 정상회담이 9월 평양에서 열립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장애인들의 일자리 마련과 더불어 환경 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는 굿윌 스토어를 소개합니다. 보수 기독단체들이 8.15 광복절에 정부 퇴진을 촉구하는 기도성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세대학교가 주최하는 기독청년을 위한 스타트업 아카데미가 9월부터 13주간 진행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지난해 11월 총장 퇴진을 촉구하며 졸업 거부에 나섰던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300만 원에 달하는 재수강료를 내야 졸업할 수 있는 상황에 처했는데요. 이 학생들을 돕기 위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직접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진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장의 거취를 둘러싸고 총신대 캠퍼스 내 갈등이 심화된 지난해 11월, 신대원 학생들은 신대원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수업과 졸업을 거부하고 건물 점거 농성을 벌이며 학교에 맞섰습니다. 교육부가 사태 수습에 나서면서 학생들은 지난 4월 수업에 복귀했지만 졸업을 거부했던 학생들은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가을 학기에 일부 과목들을 재수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 따르면 당시 졸업 거부에 동참한 신대원생은 170여 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이달 24일까지 5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에 달하는 수업료를 납부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졸업과 강도사 인준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수업 거부를 한 것에 있어서는 개인이 결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이 감당을 해야 된다는 책임감은 기본적으로 공유는 하고 있어요. 등록금을 또 내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막막해하고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장합동교단이 총회 차원에서 해당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전계현 총회장은 서신을 통해 졸업 거부나 수업 거부 학생들이 사역자로 헌신하고 있는 교회에서는 해당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지급해 주길 부탁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총회장님 서신에 있어서는 저희 졸업 거부자들은 굉장히 환영하는 반응이었고요. 사실 붙잡을 소망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펀드레이징이 잘 이루어진다면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보조를 받고 위로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장합동총회는 총회로 장학금을 기탁할 경우 교회의 지원을 직접 받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학생들에게 공평하게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며 소속 교회들이 모금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구TV 뉴스 한진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3차 정상회담이 11년 만에 평양에서 열립니다. 남북 양측은 고위급 회담을 열고 9월 중에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은 이날 회담 직후 발표한 공동보도문에서 판문점 선언의 이행 상황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담에선 다음 주 열리는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등 교류 협력 문제, 또 경제 협력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회담을 마친 북측 리선권 단장은 문제를 진척시키는 데는 쌍방 당국이 제할 바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남측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남북 관계 발전과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회담이 열리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9월에 열기로 한 3차 정상회담의 날짜와 의제는 추가 실무 접촉을 통해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를 가진 청년들이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미랄복지재단이 설립한 굿윌 스토어 이야기인데요.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에 지점을 세우고 싶다는 굿윌 스토어의 사역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현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 매장은 동네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마트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크게 다른 건 물품들이 주민들로부터 기증받았던 점과 일하는 직원들이 장애인이란 점입니다. 이곳 굿윌 스토어는 장애를 가진 청년들이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직접 고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굿윌 스토어를 운영하는 미랄복지재단은 지난 2011년 서울 송파구에 처음으로 문을 연 이후 전주와 구리, 도봉구 등 전국 4곳으로 매장을 확대했습니다. 내달 대전점이 문을 열고 운영을 시작하면 총 5곳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장애인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다고 한국에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미국의 굿윌 스토어의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장애인들의 일자리 장려를 위해 설립된 굿윌 스토어는 전국 지역별로 최소 한 매장을 운영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100개의 지점을 운영하며 더 많은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굿윌 스토어는 의류나 잡화, 생활용품, 도서, 소형가전 등 재사용이 가능한 물품을 기증받아 판매해 수익금을 장애인 일자리 마련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상시로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기증할 수 있고 기증자들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어 일석삼조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만족도 높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의 안정된 직장이 보장되고 사회활동을 통한 수입이 생겨 비장애인들의 삶과 다르지 않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공인들이 좋은 물건 많이 주고 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힘이 난 것 같아요. 맛있는 것도 먹고 친구도 만나고 친구들이랑 얘기도 하고 우리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도 좋으신 것 같아요. 다들 잘해주셔가지고 처음 잘해주셔서 적응하기 참 좋았어요. 사회적 목회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한국교회의 굿윌 스토어의 운영은 다양한 분야에서 얼마든지 사회의 섬김을 실천할 수 있다는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오현근입니다. 보수 기독단체들이 15일 서울시청 대안문 앞에서 미스바 대각성 구국 금식기도성회를 개최합니다. 성회엔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를 비롯해 한국기독교 지도자협의회, 한사랑 선교회 등 보수단체들이 참여합니다. 성회에 앞서 13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들은 지난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 종교탄압과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아가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경제와 안보, 교육의 전 영역에서 국가가 해체 위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15일 성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국민 호소문과 결의문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다소 과격한 표현에 정부 퇴진이란 구호가 나오면서 기도성회를 표방한 정치 집회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 한기총 엄기호 대표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퇴진운동에 대해선 사전에 들은 바 없고 한기총에서 합의된 바도 없다며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들 단체들은 15일 기도성회에서 대통령 퇴진을 위한 결의문을 발표하고 퇴진운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연세대학교 신과대학과 연합신학대학원이 기독청년을 위한 스타트업 아카데미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스타트업 아카데미는 9월부터 13주간 진행됩니다. 이와 관련해 연세대학교 권수영 신과대학장은 기독청년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신앙과 삶의 균형을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들의 자립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창업 아이템을 가진 크리스천 청년들이 각 분야의 멘토들을 만나 창업 아이템을 확장시키고 소그룹을 이뤄 하나의 사업안을 구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멘토론 ATK 크리스천 창업투자회사 노태경 대표, 국회 사회공헌 포럼 전문위원 김도영 대표 외에 다수의 기독 경영인, 벤처 사업가 등이 나섭니다. 한편 기독 청년을 위한 스타트업 아카데미는 이달 17일까지 모집합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한진식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장애인 음악가를 발굴하고 후원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음악적 재능으로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을 펼쳐온 한국 피아노 재능기부협회가 전국 장애인 음악 콩쿠르를 개최한 건데요. (80여) 명의 장애인 음악가들이 참가해 기악과 성악, 작곡 세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뽐냈습니다. 피아노 재능기부협회는 이번 콩쿠르를 통해 발견한 장애인들의 음악적 재능을 더욱 발전시키고
이들이 윤택한 삶을 갖고 나가도록 돕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는 10월 13일에는 한 악기사의 후원을 받아 콩쿠르 수상자들의 연주회를 연다고 합니다. 피아노 재능기부협회 김문정 회장은 참가자들이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줘 행복한 시간이었다며 장애인 음악가들이 또 다른 이들에게 재능을 기부하는 배움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는 나와 내 친구들 우리 모두의 꿈을 생각하며 걷는다. 때로는 주저앉고 싶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겠지만 친구들과 함께 끝까지 완주하려 한다. 꿈을 찾아 나서는 청소년들의 발걸음, 꿈꾸는 아이들 국토대장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월드비전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한계를 극복하고 자신감과 성취감을 경험하도록 2년마다 국토대장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국토대장정에 도전한 300명의 청소년들은 강원도 삼척에서 출발해 동해와 강릉, 대관령을 거쳐 여의도까지 5일 동안 총 100km를 걸었습니다. 열심히서 꿈꾸는 아이들 국토대장정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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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히 참가자 전원이 1km마다 3,000원이 적립되는 미션 구간을 완주하는 데 성공하면서 54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 월드비전 아프리카 식수위생 프로젝트에 적립된다고 하는데요. 참가자들은 힘들고 지친 순간도 있었지만 함께 걷는 친구들이 있어 포기하지 않고 도전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번 소식은 구TV 글로벌 선교방송단 최생금 교회 기자가 보내왔습니다. 광은교회가 여름철 영적인 재충전을 위한 축복 대성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질 정도로 무더운 날씨였는데도 성도들은 함께 모여 예배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보였는데요. 기도와 감사, 그리고 믿음과 회복이란 주제로 말씀을 들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광은교회 김한배 목사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며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도록 힘쓰자고 성도들을 격려했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TV 뉴스 한진식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오현근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 국민들에게 73주년 광복절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한국 국민이 광복절을 기념하듯이 우리는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 그리고 법의 통치에 대한 헌신이 한국의 성공을 뒷받침해왔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가치는 광범위한 세계적 파트너십과 더불어 우리 두 나라를 한데 묶어준다며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성 혐오 사이트인 워마드에 올라온 서울대 몰래카메라 게시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글을 올린 워마드 회원 3명을 조사해달란 총학생 회장 명의의 고발장을 서울관악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신재용 총학생회장은 서울대 학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와 유포 의혹을 받는 이용자 전부를 고발한다며 학내 구성원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학 본부는 학내 화장실 전체 1,700개를 대상으로 몰카 설치 여부를 탐지할 계획입니다. 환자를 이송하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낸 구급차 운전자를 불구속 입건한 경찰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환자 1명이 숨지고 동승자 3명이 다치는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구급대원 A씨를 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도로교통법상 구급차, 소방차 등은 긴급 상황 시 신호 위반과 속도 위반을 해도 되지만 사고가 나면 처벌을 면책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청 지침은 3주 미만의 상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당 행위로 인정되면 형사 불입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망 환자는 부검 결과 사고가 원인이 아닌 기도 폐쇄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기독법률가회가 예장통합재판국의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 유효 판결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사실상 파행된 노회 절차를 무리하게 진행해 처리했으므로 절차적으로 무효라며 이 판결은 같은 재판국이 이미 내렸던 노회장 선거 무효 판결과 완전히 모순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국 탈북민 인권연대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 여종업원을 재조사하겠다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했습니다. 인권연대는 성명을 통해 자유와 인권을 찾아온 탈북민들을 기획탈북으로 몰아 그들이 정치적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를 위해 긴급구호와 모금 활동에 나섭니다. 협의회는 롬복 시내 3개 교회가 파손되고 2개 대형 병원이 붕괴 위험에 처했다며 다른 치료처가 마땅치 않아 수많은 환자들이 임시처치 또는 방치된 상황이라고 사태의 위급함을 전했습니다. 국제고개발 NGO 구피플이 베트남 푸토성 지역의 보건소를 재건하고 하이즈 엉성 지역의 문화회관을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피플은 베트남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노후된 보건소를 재건축하고 지역 주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문화회관을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